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22대 총선거 개표가 시작됐지요. 여러분들 많이 불안하시죠? 물론 저도 불안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저는 이 선거 판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과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직접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해봐서 이 선거 결과의 판세에 대해 제가 나름대로 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시작된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경제신문이 국민의힘에게 매우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조사했다가 문재인이가 임명한 선관위 여심위, 위원장이 문재인이가 임명한 자죠. 이 여심위에서 공표 금지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왜 공표 금지를 시켰겠습니까? 자, 우리 국민들 그렇게 민주당에게 몰표를 줄 만큼 우리 국민들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멍청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현명합니다. 자, 지금 JTBC 여저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 52.6% 원희룡 44.4%, 민주 압승, 절대 믿지 말 것. 충격적인 여론조사 방법.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인천 계양을 이재명 52.6% 대 원희룡 44.4%, JTBC 예측 여론조사 민주당 압승. JTBC 예측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도 제1당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예측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168석에서 193석, 국민의힘이 87석에서 111석을 얻을 걸로 예상됐습니다.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158석에서 179석, 국민의힘이 71석에서 92석을 얻을 거로 예상됐습니다. 비례대표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이 10석에서 14석, 국민의미래가 16석에서 19석을 얻을 걸로 예측이 됐습니다. 제3지대를 살펴보면 조국혁신당이 비례해서 11석에서 15석을 얻어 제3당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더해서 최대 1석, 새로운 미래는 최대 2석, 개혁혁신당은 1석에서 4석을 얻을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최대 2석, 진보당은 1석에서 2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 인천 계양을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 확률이 52.6%, 원희룡 후보의 당선 확률이 44.4%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대 판사의 대결이 펼쳐지는 서울 동작을에서는 류삼영 민주당 후보의 당선 확률이 49.5%, 나경원 당선 확률이 50.5%로 예측되며 경합이 예상됩니다. 잠룡들의 결전이 펼쳐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성남 분당 갑에서는 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49.5%,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50.5%의 당선 확률을 보여 두 후보 간의 경합이 예측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대리전의 최전선으로 꼽히는 성남 분당을에서는 김병욱 민주당 후보가 50.5%,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49.5%의 당선 확률을 보여 두 후보가 경합을 벌릴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40년 보수 텃밭이
흔들린다는 말이 나오는 부산 해운대 갑에서는 해운대 구청장 출신 홍순원 민주당 후보가 49.7%,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주진우 국민의힘 후보가 48.3%의 당선 확률을 보였습니다. 서울 광진갑 민주당 이정연 53, 국민의힘 김병민 47. 자, 뭐 이제 쭉 이렇게 나오면서 민주당의 압승임이 분명하다라고 JTBC가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번 총선 민주당 압승이라는 큰 워딩 하에 기사를 써놓고 그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를 해놓고 뭐라고 했느냐?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JTBC의 지역별 예측 조사 결과,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실시한 30곳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메타 분석한 예상 지지율 바탕으로 한 수치입니다. 감이 좀 오십니까? 그동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실시한 30곳의 여론조사 결과를 메타 AI에 놓고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왜 믿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 이걸 믿으라고, 이게 이제 4월 5일날 나왔던 소식인데 요즘 누구나 말합니다. 코앞에 40 총선에 대한민국 운명이 걸려 있다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우파가 내세웠던 주사파 운동권 정치 정식이란 당초의 목표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거꾸로 민주당이 과반인 150석 이상을 차지하고 150석 이상을 자신하고 조국혁신당 등을 포함한 야권 전체로 170석은 물론 그 이상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큰 소리를 땅땅 칩니다. 심지어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200석을 한다는 황당한 소리가 거침없이 흘러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은 100석도 못할 것이라는 비관도 없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개헌 등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한동훈 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나올 정도입니다. 그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으며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하고 있는 여론조사가 충격적이니까요. 숨은 민심은 따로 있습니다. 범야권 200석 주장은 엉터리 예측일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한국경제신문의 여론조사가 그러한데 이전 조사들과 현저하게 결과가 다릅니다. 서울 중 성동갑과 분당 을 등 수도권 2개 선거구를 조사했는데 이게 썩 흥미롭습니다. 일테면 서울 중 성동갑에서는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와 민주당 전현희 후보가 겨룹니다. 기존의 거의 모든 여론조사는 전현희가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앞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오차범위 밖에서 큰 표차라는 얘기를 한결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경제신문 여론조사는 윤희숙이 오차범위 내에서 전현희를 앞섰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 39.8% 대 민주당 전현희 34%,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혀버린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경기 분당을에서는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김병욱 후보가 겨루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도 종전의 여론조사들은 민주당 김병욱이 국민의힘 김은혜를 두 자리 숫자로 크게 앞서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국경제신문 조사에서는 김은혜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고 당당하게 발표했습니다. 김은혜
40.2%, 김병욱 34.5%, 여기도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여론조사에서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우세라고 조사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한국경제의 조사는 기존의 것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종전 여론조사의 질문, 답변은 ARS 방식이나 직접 통화 방식으로 하는데 시간은 약 5분 정도면 끝납니다. 번개처럼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응답률은 3% 정도에 불과합니다. 100명에게 전화했는데 단 3명만 억지로 대답했고 그걸 가지고 여론조사 기관들은 이걸 민심이라고 부풀리고 떠들었다는 뜻입니다. 충격적인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믿으라고? 반면에 한국경제신문 조사 방식은 질문지를 문자로 보내주고 5일 정도 걸려서 답신을 보내게 했습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도록 배려한 셈입니다. 때문에 응답률이 무려 50%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응답률 3%짜리 여론조사를 믿어야 할까요? 한국경제신문의 새로운 조사를 믿어야 할까요? 판단은 너무 쉽습니다. 사실 여론조사 자체가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너무도 많습니다. 조사 방법, 표본 대상자의 많고 적음, 그리고 응답률에 따라 사뭇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나쁘게 말하면 그걸 위대한 기관이 원하는 수치를 어떻게든 얻어내는 게 요즘의 충격적인 여론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구나 그걸 상당수의 좌파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엉터리 민심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충격적인 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믿으라고요? 안 믿습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차분하게 우리가 끝까지 우리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